항상 갑으로 영업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영업이 힘든 이유는 내가 을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영업하는 분들이 나는 영업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본인은 억대원 봉자야. 근데 이제 자녀에게 그 일을 권하시겠나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식한테는 절대 안 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게 힘드신 거지. 돈은 벌지만. 근데 피디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에게 을로 영업하지 않고 갑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의 고객한테 내가 찌질하게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피디님만의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우선은 뭐 전문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은 내가 갑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다가 보면은 고객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고객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얘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고 고객한테 줄 게 많으면은 맞아요. 당연히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내 거를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을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아봤어요. 음, 이게 이제 인셀더미 대리점장 플랜으로 가다가 보니까 대리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지금 40대야. 근데 어, 이제 60대, 70대들이 이 요즘 이제 인셀덤 계속 무료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무료 체험을 하러 오면 그걸 안 해준대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모순된 얘기거든요. 그럼요. 저 그죠? 얼마나 아까도 VIP한 우리가 기자인데 고구마 아까도 좀. 이제 맞아 맞아.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제법 있고 그럼요. 그러면서도 어, 그 사람네들의 또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람네들 또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럼요. 그럼.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맞아요. 응. 근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할 때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 우리가 이제 이게 왜냐면은 그 현장에서 음, 젊은 사람들은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이걸 발라보면은 일주일만 발라도 진짜 깐 달걀 같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김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해도 힘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주일만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제대로 바르면 얼굴 톤이 확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다. 어, 왜냐면 피디님 사실 이게 음,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약간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한번 써봐야지 내 돈 주고 써보기엔 아까우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내가 먹튀하려고 작정하고 거기 체험하러 가는 사람 없거든요. 가서 써서 그럼요. 맞으면 진짜 말 그대로 고구마 줄기처럼 내 친구들까지 줄줄이 다 음, 음, 음. 데리고 갈 건데 그걸 놓친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소비자로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응? 어,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팔면 어떻고 50만 원 팔면 어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데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야. 음, 너무 대리점 그러니까 왜 꼭 대리점만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고. 없잖아. 한 방에 근데 왜 이렇게 캐고 싶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그래서, 문제야, 그게. 음, 그래서 돈 버는 게임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일시적인 성공. 잠깐은 그 그렇지. 통장에 몇 천씩 꽂혔어. 그렇게 몇 천씩 꽂혔는데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1억씩 뭉뚱뭉뚱 그냥 거기다가 쳐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 찾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절대로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저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게 한 이제 인쇄점 사업자분께서 이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야. 1,000만 원 얘가 정말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권했는데 막상 여기 안에 들어와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 인하고 음, 얼굴 경영도 다 끝났는데 이것만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온 사람이면 사실 금전적으로 그렇게까지 고통받는 거는 조금 덜할 텐데 어려운 데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전화가 오냐면은 뭐 거의 그 이제 카드도 긁었을 만큼 다 긁어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음, 힘들어서.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에 닥치면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주저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본인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문제가 지금 그게 문제잖아. 그럼 맞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찾아야지. 음, 찾아서 결국은 뭔가 방법을 마련해 놓고 내가 나가서 또 뛰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예를 들어서 네가 배울 능력이 없으면 내가 배울 능력이 없으면 내가 있는 동네에 한 곳이라도 범위를 넓게 잡지 말고 좁게 잡고 맥스를 쳐라. 음, 콜드 컨택을 하더라도. 콜드 컨택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명씩만 만난다 해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음, 그 중에서 계속 그 어느 일정 지역만 해놓고 계속 가다가 보면은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이루어진다고요. 콜드콜도 마찬가지예요. 콜드콜도 고객을 만나러 가서 음, 클로징은 그날 해요. 그렇지만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와야 되느냐. 결국은 나를 각인시켜야 되잖아. 나를 고객한테 가서 각인시켜야 내가 그 다음에 가서 쉽게 클로징을 할 거 아니야. 또 맞아요.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더 쉽고 음, 이미 어느 정도 정보는 다 깔아놨잖아. 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각인시켜서 그 다음에 내 신뢰를 각인시킨다는 게 결국은 내가 맞아요.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맞아요. 해보지도 않고 음, 어, 예, 따끔따끔 받아 먹는 거야 이게.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표님이 그 전에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런 말씀을 뭐하러 하실까? 아,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제 어, 늘 제가 궁금했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런 어 약간 좀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 실제로 제가 이제 영업을 해보고 느끼니까 왜 그러는지를 너무나 잘 알겠는 거야, 내가 그 속을. 그래서 음, 어떤 때 얘기할 때 진짜 격하게 공감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인셀덤만의 그 문화에 참 진짜 이상하게 그 음, 변질돼 가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리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그 디테일하게 고객들한테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돈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음, 그렇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서 고객한테 가서 정보를 줄 때는 정작 정보를 줄 게 없는 거야. 없죠. 뭐 어. 인셀돈 비전 이런 얘기하고 고객들 막 귀 막고 안 들리게. 그러면 이제 고객이 생각할 때, 아니, 제품도 이걸 음? 못 믿는 판에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애기 금방 나서 너 빨리 걸어서 뛰어 이거잖아. 그게 되냐고. 맞아요. 신뢰를 먼저 어, 늘 바탕에 깔아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게 사업인데.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대리점장들은 음, 항상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음, 뭔가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파트너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네들이 나를 믿고 들어오면은 그 믿음만큼의 뭔 신뢰는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음, 응. 그 사람이 그러고 특히 이제 사업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내가 줄 것이냐. 결국은 그 사람네들 나하고 사업하고 싶다는 얘기는 너의 노하우를 내가 갖고 싶다. 그치. 맞아요. 너의 노하우를 갖고 싶어도 줘도 못 먹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노하우를 또 바라는 사람, 또 요행을 바라는 거죠. 나는 노력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씩 얻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첫 단추를 꼈는데 그걸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PD님한테 연락 와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 사람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가치 부여를 했을 때 신뢰를 얻었을 때 지갑이 열리는 거지. 자본주의 세상의 신뢰는 돈이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문제 해결하고 신뢰를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를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